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은 몇 개의 권리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상속권, 자 그 다음에 유증을 정도는 받을 수 있고 인지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자 요 정도는 일단 태아한테 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줘서 보호를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와 관련된 우리 민법의 규정 자체, 즉 글자 자체를 보면 자 이에 관하여는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어요. 규정이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것과 관련돼선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런 권리를 줄 수 있겠다라고 우리 민법은 규정해 두고 있는데 자, 이 글자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러면 이미 출생한 것으로, 즉 출생한 사람으로 보니까 자, 태아 상태에서 막바로 요 권리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태아 상태에서는 아직 권리가 없는데 나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그때 있었던 그 일에 의해서 발생했었던 그 권리를 그제서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론 구성을 할 것인가 라는 게 문제가 돼요. 다시요. 태아 상태에서 막바로 그 권리를 줄 것인가, 아니면 일단 그 권리를 가질 수는 있는데 나중에 출산되면 그때 갖는 것으로 그렇게 시점을 달리 잡자라고 하는 두 개의 일단 문제, 즉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 둘 중에 뭐가 일단 인정이 될 수 있을까와 관련돼서는 자,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용어를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민법 총칙 뒷부분에 소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예컨대 내일 비가 오면 내가 너한테 우산 줄게 라고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나는 저 상대방 당사자와 우산과 관련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대신 우산은 언제 주더라고요? 내일 비가 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는 민법 총칙에서 배우는데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소위 이제 뭐 요새는 약혼식 같은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혼식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러면 약혼식 때 물론 아무것도 뭐 반지니 뭐니 준비하지 않고 약혼식 해도 되죠 뭐. 그런데 만약에 약혼 예물 등과 같은 반지를 주기로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약혼 예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약혼 반지는 왜 주죠? 아직 부부도 아닌데. 즉 혼인을 하는 경우라면, 즉 혼인식을 하는 날이라면 뭐 혼인 반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약혼 반지나 아니면 뭐 약혼을 굳이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느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 좋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반지를 사줘요. 커플 반지니 뭐니 라는 것을 사준다. 왜 주지요? 나중에 우리 같이 부부로서 잘 살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죠? 부부가 될 것도 아니라면 그냥 오늘 증여를 하는 것만인 것이지 굳이 거창하게 약혼식이니 뭐니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약혼 예물을 주는 이유는 앞으로 혼인계약이라는 본래의 계약, 즉 본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약혼은 예약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약혼 예물은 오늘 줍니까? 그래서 주지 않습니까? 약혼식을 할 때 일단 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두 당사자가 쪼개지면, 즉 파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원래 약혼 예물은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준다 대신에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즉 파혼을 하게 되면 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없었던 일로 되돌린다 라는 형태로 이렇게 걸려져 있는 파혼을 하게 되면 이라는 이 조건 이름을 우리는 해제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조건이 뭔가를 충족되면 없애버리더라 라는 형태의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예를 들었듯이
내일 비가 오면 우산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서 이 말을 했었던 오늘은 아직 안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형태는 오늘은 아직 안 주는데 내일 비가 오면 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 줄게 라는 형태의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형태의 구도를 가지고 있는 조건을 우리는 정지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필요한 용어가 해제 조건과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이라는 어차피 조건 부분은 나중에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니까 이 두 개의 용어만 일단 익혀두십시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방금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권에 대해서는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글자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래서 태아 상태에서 이 권리를 지금 준다는 거냐 아니면 나중에 출산되면 준다는 거냐 라고 하는 것에 해석 문제가 또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 첫 번째, 태아 상태에서 권리 주는 거고 대신에 나중에 아기가 좀 안 좋은 일로 사산이 되게 되면 그때는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고 이런 식으로 이론 구성을 하는 것을 해제 조건설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대신에 자, 태아 상태에서는 아직 못 주고 나중에 출생하면 그때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론 구성을 하는 것을 정지조건설이라고 각 학설 이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식으로 이론 구성을 할지에 대해 우리 다수는 태아 상태에서 막바로 주면 참 좋을 것 같으니까 자, 해제조건설을 채택하는 게 태아 보호에 훨씬 더 유리하다. 태아에 유리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다수설은 해제조건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채택하고 있어요. 태아 상태에서는 아직은 못 주는 것이다. 왜냐? 태아 상태에서 주려면 자, 권리가 있으니까 취득된 권리는 행사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태아 상태에서 이 권리를 행사한다? 엄마 뱃속에서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다면 실제 엄마가 법정 대리인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현행 민법 제도 중에는 태아를 위한 법정 대리 제도가 민법상 아니면 기타 다른 법제상 마련되어 있질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예요. 자, 여기까지 확인해 두시고요. 다만 이 모든 과정에서 한 가지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해제 조건설이건 정지 조건설이건 자, 이렇게 이론 구성하자 각 이야기했었는데 자, 만약에 이 태아가 사산이 되면 해제 조건설에서도 이 권리는 사라지고요. 정지 조건설에도 출생을 전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아기가 사산이 되었다면 이때는 모두 그 권리 못 주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양 학설이 모두 동일합니다. 결론이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논의는 아기가 출생했음을 전제로 발생하는 이야기였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양가로 3번에 표로서 정리되어 있죠. 정지조건설 첫째 8개 태도이다. 간단히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부분을 한번 봅니다. 자, 우리 판례는 특정 권리에 있어서 태아가 권리를 혹시 취득한다 해도 주십시오.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다. 즉 법정 대리 제도가 없다. 따라서 태아로 있는 동안은 아직은 그 권리에 대한 권리 능력을 취득할 수는 없고 따라서 살아서 출생한 때에 한해 출생 시기가 문제 사건이 있었던 그때까지로 소급해서 그때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그렇게 법률상 보아준다. 그런 식으로 이론 구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점 부분입니다. 어느 학설이건 주십시오. 태아가 혹시 사산되었다면 태아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판례를 한번 보시면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같이 묶어주시고요. 한마디로 엄니랑 태아 상태에 있는 태아가 좀 안 좋은이 아니라 많이 안 좋은 사건으로 자, 같이 두 분이 사망을 하신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더 이상 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표 무한대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태아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고 태아 영역은 우리 시험 문제 거의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공부를 잘 해주시기